한 주 힘차게 출발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집값 하락에도 치솟는 전셋값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하면서 자영업자가 서비스업이 바닥을 모르고 좀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락에도 전셋값이 치솟는 서울 전셋값이라고 하면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가격 상승률은 3월 마지막 주 대비해서는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마이너스 0.02%로 꺾였지만, 또한 전세 같은 경우는 0.03%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현황을 봐도 100 이상이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 수급 동향을 봐도 전세는 107로 아직까지는 임대인이 유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매매 수급 동향을 보면 100으로 이제는 공급과 수요가 딱 맞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 당연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얘기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이지만 서울 쪽만 대비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4구가 꺾였으면서 대표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영석 지역도 매매가가 꺾였는데요. 그 영향은 자주 얘기 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악재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정부 수요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책, 대출 규제,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되면서 9억 이상 LTV를 적용했던 거를 6억에서 9억까지 LTV를 다시 적용하면서 차등을 두고 있으면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또한 거기에 더불어 종부세가, 보유세가 늘어남으로써 공시지가가 급상승함으로써, 서울 공시지가가 급상승함으로써 보유세가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다 보니 최근에 집단 민원 현상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집값은 많이 안 올랐지만 공시지가가 크게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집단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외적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매매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더불어 자금 조달 계획서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의 자금 조달 계획서와 9억 이상에는 증빙까지 첨부해야 되는 삼중망의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꺾였다는 게 한몫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살 수 있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전망 자체도 서울 지역만 보면 꺾인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매수를 찾는 사람보다는 대기 수요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 수요로 돌아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텀 쉰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2년이나 한 텀을 쉬는데, 한 텀 쉴 때 매매 수요는 당연히 전세 수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또 얘기 드려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아직 버티고 있다고도 얘기 드려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임대인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1가구 1주택도 혜택이 까다로워졌는데요. 3년 보유에 2년 거주하면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지만 9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도 추가가 되면서 이왕이면 같이 하려고 같이 보유까지 하면서 주거까지 먼저 선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전세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서울 지역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계속 제가 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해서는 서울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매매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수요가, 대기 수요가 전세로 돌아갔다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전세는 꺾이지는 않았지만 급상승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체적인 양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뭐 일부에서 나오는 전세, 뭐 서울 전세값이 앞으로 더 오를까, 그런 영향보다는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서, 전세는 아무래도 대기 수요로 많이 돌아섰으면서, 또한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몰리지 기존 주택으로 몰리지 않는 지금 이런 그 매매 시장 하에서는 더더욱 전세 수요로 몰릴 수 없다고 좀 얘기 드려보면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매매는 약세, 전세는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려보면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게 2주 연장일 거예요. 2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잡기 위한 2주간 중요한 시기다 하면서, 서비스업이 참 힘든 상황인데요.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식당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2주를 늘리면서, 저도 학부모지만 애들 그 개학도 늘어나는 반면, 그 애들 학교에 속한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학교 관련 그런 분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를 보면 표는요, 기획재정부 표인데요, 2020년 2월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 0.35%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으면서, 이런 코로나가 장기로 간다 그러면 더더욱 지금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서비스업 자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좀 말씀드려보면서, 제 부동산업도 보면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소상공인도 많다고도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배보다 배꼽이라고 얘기 드린 보증금 월세보다 권리금이 더 셌는데요, 그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비우고 임대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이 사태가 장기로 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한테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최대한 장기로 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힘차게 출발하길 바라시면서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